이번 영상에서는 RC 회로 응답을 구하는 방법과 구한 응답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그 RC 회로가 주어질 때 그 RC 회로에 외부 입력을 이제 가진 회로가 있고 가지지 않은 회로가 있습니다. 먼저 그걸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외부 입력을 가지지 않은 회로라고 하는 것은 소스 프리 서큐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커피시터와 이제 저항값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커피시터에 이제 충전이 되어 있기를 V0만큼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 영상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했듯이 여기 캐퍼시티에 충전되어 있던 값이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 저항에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소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여기에 그 V 아웃 값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V 제로에서 점점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고 하는 것을 앞 영상에서 봤어요. 이게 감소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유응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고유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입력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응답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입력을 가진 회로, 그걸 우리는 드리븐 서큐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와 같은 일반적인 회로가 있을 때 XT라고 하는 게 이제 외부 입력이고요. YT라고 하는 게 이제 출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로에서 입력이 주어지고 출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죠. 이때 RC 회로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뭐 R1과 C1이 있고 스위치가 이렇게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닫힌다고 한다면, 우리는 입력이 V1이라고 하는 이런 전화번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번이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드리븐 서큐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 출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응답, 커프시트의 응답을 보는, RC 회로의 응답을 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부 입력을 가진 간단한 RC 회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를 가져왔는데, 이 회로 보면 R1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요. C1이라는 커퍼시터가 있고, 그 외부에 이제 독립 전압은 V1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있어서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이렇게 도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게 RC 회로의 응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V 아웃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V 아웃 값을 구하는 거니까, 먼저 T가 제로보다 이제 작은 때 여기 스위치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 V 아웃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아무 전류도 흐르지 않고 하니까 V 아웃 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가 닫혔다. 여기에 이제 도통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회로를 이제 풀면 되겠죠. 그 회로를 풀기 위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 값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 커퍼시트에 흐르는 전류 값은 I 이퀄 C dV dt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커퍼시트 양단 간에 걸려 있는 전압이 V 아웃이라고 그랬으니까 C1 dV out dt라고 하는 전류값이 여기에 흐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도통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한다면 R1이라고 하는 저항값에도 똑같은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 C2 전류값이요. 그러면 R1에 걸리는 전압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그 전압값은 이 전류값에다가 R1이라고 하는 저항을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R1, C1, dV out dt라고 하는 이러한 전압이 걸리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V1이 있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있고, 그 C1에 걸리는 전압은 V out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해서 수식을 쓰게 되면, V1이라고 하는 값은 R1에 걸리는 전압, 그래서 R1, C1, dV out dt 이만큼이고요. C1에 걸리는 전압을 V out이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미분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 그 초기 조건을 스위치가 막 닫히고 난 그 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로 플러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V out 제로 플러스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스위치가 닫히기 전에는 어땠었죠? V 아웃 값이 아까 해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닫히기 전에 0이라고 한다면 바로 닫히고 난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I = C dV dt 이런데 이 전류값이 무한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압값이 급격하게 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전압값이 급격하게 변한다고 한다면 전류값이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압값은 급격하게 변할 수가 없다. 급격하게 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스위치가 닫히기 바로 전하고 바로 후 값이 같겠죠. 바로 전이 얼마였어요? 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가 닫힌 후에도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식을 가지고 이제 초기 조건과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풀면 되겠죠. 응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풀어보면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수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R1, C1, dV out, dt 이 값에다가 여기 이제 넘겨치게 되면 마이너스 V out하고 플러스 V1 값이 돼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변수 분리를 하게 되면 여기 R1, C1하고 V 아웃 값을 이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오고 DT 값을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이와 같이 변수 분리를 할 수가 있어서 양변을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R1, C1 하고 DV 아웃 이 값을 이제 적분을 하고요. 여기 있는 DT 값을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초기 조건이 제로에서 아까 스위치가 막 닫히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0이라고 하는 값이었죠. 0이라고 하는 값이고 이제 지남에 따라서 하는 값을 V 아웃 값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T 값도 제로에서 T까지라고 이렇게 쓰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적분하게 되면 왼쪽은 이게 이제 V 아웃 값에 대해서 이게 V 아웃분의 1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로그가 되겠네요. 그죠? 자연 로그. 그래서 R1, C1 자연 로그 ln 내추럴 로가리즘 V 아웃 마이너스 V1에 제로에서 V 아웃까지 하고 마이너스 T인데 제로에서 T까지니까 그냥 마이너스 T라고 바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각각의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요 V 아웃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 대신에 제로 집어넣고 해서 정리를 하면 R1, C1 하고 자연 로그 ln 마이너스 V1분의 V 아웃 마이너스 V1이 이꼴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응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V 아웃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V 아웃을 구하려고 한다면 얘를 빼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지수함수 여기에 로그의 밑이 2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그를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V1분의 V 아웃 마이너스 넘겨치게 되면 R1 C1이 이제 넘어가서 R1 C1분의 마이너스 T가 됐고 여기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V 아웃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V 아웃이면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V1 익스포넨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V 아웃은 여기에 마이너스 V1 익스포넨셜 R1분의 C1분의 T 이와 같이 되고 V1이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이렇게 돼서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V1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1 C1분의 T라고 하는 이러한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 회로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앞에 있는 것을 forced response, 강제 응답이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natural response, 그래서 고유 응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쓴다고 한다면 스위치가 닫히기 전에는 어땠어요? 0이라고 하는 값이었으니까 이 가로를 여기를 UT,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쓰게 되면 T가 이제 제로보다 적을 때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갔으니까 이 가로를 이렇게 쓰면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그래프를 한번 이제 그려보겠어요? 아까 생각할 때 스위치가 닫히기 전에는 요 V 아웃,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V 아웃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뭐 T가 제로보다 작을 때는 스위치가 닫히기 전이니까 그 V 아웃 값이 얼마였냐면 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었고 스위치가 닫히고 한참 지나면 정상 상태가 돼서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지가 않죠. 전류가 흐르지가 않으면 여기에 전압값이 얼마로 가냐면 V1이랑 V 아웃 값이 V1이라고 하는 값으로 가요. 그러면 제로에서 V1으로 갈 그런 순간들에 따라서는 이 내추럴 리스폰스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값을 가지겠다. 그때 이제 여기 값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값을 우리는 시정수라고 얘기하고 R1, C1 값을 그래서
이 수식을 갖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은 수식을 얻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와 같은 RC 회로에서 이와 같은 응답을 얻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얻는 걸 한번 소개를 하고 그의 특성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얻은 소식을 가지고 이제 한번 앞 영상에서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여기 이제 이런 전체 응답은 V 아웃이라고 하는 게 전체 응답이잖아요. 그 전체 응답은 이와 같이 내추럴 리스폰스하고 포스드 리스폰스, 그래서 고유 응답하고 강제 응답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전체 응답은 특정 시점에서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의 합으로 구성된다 하는 거고, 이 고유응답 여기잖아요. 요거 내추럴 리스폰스 요거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값들은 초기 조건에 의해서만 주어지고 외부 입력이 없을 때 시스템이 나타나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을 한다. 앞에서 우리는 소스 프리 서큐트에 대해서 할 때 고유응답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응답은 외부에서 시스템에 가해지는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 이제 V1이라고 하는 값이 강제응답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한 출력 전압을 가지고 이 RC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한다면, 뭐 전압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보니까 V 아웃이 이와 같은 수식으로 이렇게 얻어졌는데, 여기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I 이퀄 C dV dt 그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IT라고 하는 것은 C1 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 아웃이라고 했으니까 그 V 아웃이라고 하는 전압을 미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C1D DT하고 이제 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이렇게 써서 얘를 미분하면 돼요. 근데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거고,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지수 함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 함수 미분하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빠져나오기를 뭐 마이너스 R1 C1분의 1이 빠져나오겠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R1 C1분의 1하고 마이너스하고 C1 V1 이런 값이 돼서 뭐 C1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없어지면 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R1분의 V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R1분의 V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1 C1분의 T라고 하는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리기 위해서 가로축을 이제 시간으로 잡고 세로축을 전류로 이렇게 잡았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스위치가 닫히기 전에는 어떻게 되죠? 스위치가 닫히기 전에 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를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이제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스위치가 딱 닫혔다고 생각해봐요. 스위치가 딱 닫히면 여기 스위치의 왼쪽에 있는 이 노드는 V1이라고 하는 전압이고, 스위치의 오른쪽에 있는 이 노드 값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Vout 값이 닫히면 0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V1이라고 하는 값과 0의 사이에 R1이라고 하는 저항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 전류가 스위치가 닫히고 딱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냐면 R1분의 V1이라고 하는 전류값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R1분의 V1이 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 감소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시정수에 따라서 값을 가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는 R1분의 V1 익스포넨셜 R1 마이너스 R1 C1분의 T라고 하는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T가 이제 제로보다 작을 때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가로를 쳐서 여기 유닛 스텝 펑션 UT라고 하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T가 제로보다 작을 때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그런 함수잖아요. 0보다 크게 되면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니까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이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소식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RC 회로를 놓고 그런 것을 이제 한번 풀어봤고 그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런 RC 회로를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와 같이 R1, C1 아까 생각했던 그런 회로예요. 이와 같은 회로를 우리는 1차 회로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1차 회로 같은 경우에 입력이 이제 XT로 주어지고 YT로 이렇게 그 출력이 주어졌을 때 여기 입력에 뭐 상수값이나 유닛 스텝 펑션으로 주어진 그런 1차 회로라고 한다면 얘를 풀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은 미분방 정식의 형태로 나와요.
미분방정식 형태로 나와서 출력이 y니까 뭐 dy, dt, y 이런 것들의 모양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 y의 앞에 붙는 이 값이 1 곱하기 y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이제 알파라고 하는 값이 주어지게 되면 이것의 해를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앞 영상에서도 이런 거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혹시 이거 구하는 과정을 모르게 되면 그걸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yt라고 하는 값이 y 무한대 플러스 y 제로 마이너스 y 무한대 이거에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고 하는 값이 되는데, 이때 y 무한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t가 무한대 한참 지난 다음에 정상 상태에 갔을 때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y 제로라고 하는 것은 t가 제로일 때,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되는 값이에요. y 무한대이고, 여기 타우라고 하는 값은 시정수라고 얘기하고, 이 값을 풀게 되면 알파라고 하는 값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미분방 정식을 세웠을 때 여기 y라고 하는 거에 1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이 이제 시정수 값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1차 회로의 이제 응답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회로에다가 쓴다고 한다면 vout, 그래서 뭐 vout가 이제 yt에 해당되는 거고, vout 무한대가 여기 y 무한대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vout 제로 값이 여기 y 제로 값 초기 조건에 해당되는 거고, vout 무한대 요 값이 이제 여기 값이 똑같은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값인데 여기서 이제 알파에 해당되는 값이 타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를 풀어서 여기에 vout 무한대하고 초기 조건 vout 제로하고 그리고 타우 값만 구하게 되면 이거의 응답을 구할 수가 있어서 손쉬운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기 위해서 vout 무한대가 얼마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out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한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정상 상태가 되면 이게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여기 vout 값이 얼마가 돼요? 그죠? V1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 그리고 이제 vout 제로값, 막 이제 그 초기 조건 값은 앞에서 우리 봤듯이 여기에 이제 제로라고 하는 값을 얻었어요. 그게 뭐 전류가 그렇게 무한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압이 급격하게 변하지 못한다는 그런 논리를 적용을 해서 vout 제로 값은 제로라고 하는 값을 얻었고요. 요 값들이 이제 얻었으니까 지금 타워 값은 이제 아직 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값으로 하게 되면 vout 무한대가 v1이고 요 vout 제로 값이 제로이고 vout 무한대가 v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인데 지금 나중에 구해보면 r1 c1이라고 하는 값이 타우 값이 돼요. 이걸 구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얘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v1 하고 여기 제로 마이너스 v1이니까 마이너스 v1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는 이 t라고 하는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RC 회로를 손쉽게 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뭘 알면 되는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를 풀었을 때 결과 소식 yt 이퀄 y 무한대 플러스 y 제로 마이너스 y 무한대 지수함수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다가 이제 갖다 적용하면 손쉽게 풀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류에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이렇게 앞에서도 전류 구했잖아요. 그럼 전류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전류에서도 이제 요 I1T 값이 y 무한대가 I1 무한대하고 I1 제로 값하고 I1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런 값을 얻었으니까 I1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의 전류 값이니까 한번 볼까요? 앞에서 생각했듯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이 정상 상태에 가면 여기에 일정한 전압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전압이 걸리면 이 캐퍼시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픈 서큐트처럼 되니까 이 값은 I1 무한대 값은 뭐가 얼마가 되는 값이냐면 제로 값이 되는 거고, I1 제로 값, 그러니까 초기 상태 스위치가 닫히고 나서 바로 그때 전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앞에서 봤듯이 스위치의 왼편은 V1이 되어 있고 스위치의 오른편은 0이라고 한 Vout 값이 0이기 때문에 얼마가 흐르냐면 R1분의 V1만큼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으니까 각각 여기다가 제로 집어넣고 I1 제로에다 R1분의 그 V1 값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제로 플러스
R1분의 V1 마이너스 이런 것과 같이 쓸 수 있어서 얘가 R1분의 V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하고 ut라고 하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회로를 풀어서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전압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전류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손쉽게 푸는 방법이 한번 다시 얘기를 하면 이와 같은 수식에다 이제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쇼컨 배수들을 적용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제를 보기 위해서 이 예제에서 보게 되면 R1, R2 두 개의 저항을 갖고 있고 커퍼시터를 갖고 있고 입력 전압을 V1만큼 갖고 있고 스위치가 이제 T 이퀄 제로인 순간에 닫히는 이런 값에서 여기에 출력에 나타나는 C1에 걸리는 전압 V 아웃을 이제 응답을 구해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일 RC 미분 방정식 1차 회로이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올 때 그게 이제 해가 이런 형태로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y 무한대하고 y 제로하고 하고 이제 타우 값을 구하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먼저 초기 조건은 y 제로 값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때 y v 아웃이니까 v 아웃 제로 플러스 초기 조건이죠. 초기 조건. 근데 이 제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가 닫히고 나서 바로 그 순간, 그리고 이제 닫히기 전을 제로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위치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V 아웃 값이 0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럼 스위치가 닫히고 나면 V 아웃 값이 급격하게 변하느냐? 변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급격하게 변하려고 한다면 전류가 무한대만큼 I 이퀄 C dV dt,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제로 마이너스하고 제로 플러스 했을 때 같은 값이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을 구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V 아웃의 무한대 T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생각하면 정상 상태가 돼서 여기에 일정한 전압, V 아웃이 일정한 전압이 돼요. 일정한 전압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 캐퍼시터 C1이라고 하는 거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가 오픈 서큐트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오픈 서큐트가 되어 있다고 하면 C1이 없는 거니까 이 V 아웃이라고 하는 값은 V1이 와서 R1과 R2의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네요. 그래서 V1의 R1 플러스 R2분의 이와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시간에 따라서 V 아웃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생각한 것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V 아웃이라고 하는 값이 0, 그러니까 T 이퀄 제로까지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요. T가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디에 어프로치 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R1 플러스 R2분의 R1 R2V1이라 어프로치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점선에 이제 어프로치를 할 텐데 그 중간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이런 지수함수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 이 지수함수로 증가하는 것은 뭐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 타우 값을 구해야 되는 값들이죠. 그러니까 이 수식을 갖다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지금 초기 조건하고 y 무한대 값은 구했는데 뭘 구하지 못했냐면 이 시정수 타우 값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타우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정수 타우 구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타우라고 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수식을 세워보면 지금 이 수식을 세울 수 있어요. V 아웃이 여기 걸려 있으면 R2의 전류가 흐르기를 R2분의 V 아웃이 되겠죠. 그죠? R2분의 V 아웃 전류가 흐르고 C1에 흐르는 전류 값은 C1 dV 아웃 dt, 이렇게 여기도 전류가 흐르고 여기도 전류가 흐르는 값을 요 괄호 안에다가 썼어요. 거기 이 전류값이 어디에도 흐르냐면 R1에도 흐르니까 거기에 보면 여기 R1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전류 곱하기 R1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하면 V1이라고 하는 값은 R1에 걸리는 전압하고 V 아웃, 여기에 걸리는 전압, 이 노드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V 아웃이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정리를 하게 되면 R1, C1, dV 아웃 dt하고 V 아웃 빼놓으면 1 플러스 R2분의 R1이라고 하는 값, R2분의 R1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에서 해를 구할 때 그 미분 방정식 형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와 같이 만들었어요. 알파 dy dt하고 y 여기서 y 앞에 1 곱하기라고 이런 형태로 만들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y에 해당되는 것이 v out에 해당되는 건 이 v out 여기 앞에 뭐가 되냐면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돼야 되니까 이 앞이 1이라고 하는 값을 들려고 한다면 양쪽을 1 플러스 R2분의 R1으로 나누게 되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2분의 R1으로 나누면 R1 C1 값을 이렇게 나눠서 이와 같은 값이 뭐가 되냐면 여기 알파 값이 돼요. 이 알파 값이 뭐라고 했냐면 시정수 타우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시정수 타우라고 하는 값은 1 플러스 R2분의 R1의 R1 C1 값 된다.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R1 플러스 R2분의 R1 R2 C1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뭐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이 값은 우리는 R1 R2가 이제 병렬로 붙어 있을 때 이런 값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정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정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y 제로 구했고 y 무한대 구했고 타우값 구했으니까 전체 응답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전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v out t 이렇게 써놓고 y 무한대 갖다 쓰면 여기 R1 플러스 R2분의 R2 V1 값이 이렇게 되는 값이고 여기 이제 초기 조건은 제로 값이고 그리고 이제 무한대 값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 값이 이제 전체 응답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가로를 이제 ut라고 쓴 것은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t가 제로보다 작을 때, 즉 스위치가 닫히기 전 열려 있을 때는 0이라고 하는 값이 되니까 여기에 유닛 스텝 펑션으로 갖다 쓰면 전체적인 응답을 표현하는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로에서 쇼컨 메소드로 이제 풀 때 뭐 초기 조건 그리고 이제 y 무한대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비교적 간단한데 여기 시정수 구하는 게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정수를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직관으로 시정수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회로, 1차 회로가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입력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1차 회로에는 여기 C값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텝 1이 모든 독립 전원과 초기 조건은 0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독립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 전화번과 독립 전류원이니까 0이라고 하는 것. 뭐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것은 독립 전화번이 있으니까 0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쇼트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 다 0으로 만든다 하는 것이 스텝 1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 1차 이제 0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에 1차 회로만 남아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안에 있는 C1 값, 지금은 커패시터를 RC 회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C1 값 이런 값들을 여기다가 써서 쓰는데 스텝 2는 커패시터에서 본 저항 구하기. 그러니까 이 C1이라고 하는 커패시터에서 본 저항을 이제 구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걸 저항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건데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냥 직렬 병렬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전압을 가해서 거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하게 되면 거기에 등가 저항이 IX분의 V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스텝 3가 어떤 시정수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구한 등가 저항에다가 C1이라고 하는 값을 곱하면 이 시정수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했던 회로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런 회로가 있었는데 지금 스텝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회로들이 있는데 모든 독립전원 지금은 독립전화번이 있네요. V1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거를 0으로 만들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0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쇼트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텝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여기를 쇼트를 시키게 되면 뭐 R1, R2, C1이라고 하는 이런 회로가 되겠네요. 그러면 스텝 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C1 커패시터에서 본 저항 구하기. 커패시터에서 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커패시터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R1, R2가 병렬로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텝 2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커패시터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R1, R2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IVX라고 하는 전화번호를 가해서 IX라고 하는 전류값을 이제 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등가 저항 REQ라고 하는 것은 IX분의 VX 값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안 해도 간단하게 우리 병렬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두 개가 병렬로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등가 저항 REQ라고 하는 게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값을 얻으면 스텝 3A에서 뭐예요? 타우라고 하는 시정수 값은 C1REQ 값이니까 타우라고 하는 값은 C1 REQ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다. 이 값은 앞에서 우리 구했던 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날씨 회로 응답을 구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회로를 이제 풀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었고요. 그걸로 이제 어떻게 손쉬운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1차 회로의 응답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얻었던 그런 결과식에다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하는 거하고 그때 이제 풀을 때 시정수 타우를 구하는 게 조금 복잡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구하는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RC 회로에 대해서 몇 개 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기본이 되니까 그 RC 회로를 구하는 방법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잘 그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